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가을 암호화폐 강세장 온다 라고 예측한 아더 헤이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요. 우리나라 2030 다중채무자가 무려 142만 명에 달한다. 그 이유로는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드네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청년 채무가 지금 급증을 해서 불법 사금융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다중채무자, 전당포에 돈이 마를 지경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자,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MZ세대 역시도 영끌에서 집을 사고 있네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값이 반등하는 기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영국에서는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지금 금리가 가장 높은 5%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연준 역시도 7월 달에 기준금리를 25bp를 더 올릴 것으로 거의 77%의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BIS,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죠. 자, 여기에서는 중앙은행들에게 인플레 조기 억제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안 그래도 지금 빚이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많은데 계속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아까 보셨던 MZ, 투자자, 중소기업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도 모두 파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작년 10월 기사네요. IMF 총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말하라. 누구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은행들에게 금리 올려라고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죠. 자, 금리를 올리는 거 그러면 이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모두 빚더미를 안고 쓰러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결과가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기술주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모두 이전 고점을 위협할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코인은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과는 다소 큰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현황이죠. 이게 이제 그 시장 사이클의 심리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도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서 큰 폭락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불신의 단계다. 작년 테라루나 FTX부터 해서 지금 이 지난한 단계를 이미 다 거쳤고요. 살짝 올랐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IMF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IMF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엘살바도르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에게도 항상 경고를 잊지 않았던 곳이 IMF입니다. 그런데요, 6월 23일 기사를 보니 IMF가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거 금지를 해봤자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국제통화기금은요, 오히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요,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전 세계의 돈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찬 곳 IMF, BIS, 세계은행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IMF와 월가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죠. 이전에는 코인은 다단계다, 사기다, 폰지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발언을 했다가 말을 갑자기 지금 바꾸고 있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IMF만 말을 바꾼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거의 전 세계의 중앙은행장이죠. 미국의 달러를 옹호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암호화폐를 지금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물론 이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자,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지속력이 있어 보인다. 글쎄요, 매우
의외의 발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 연준과 월스트리트, 월가는 디지털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자, 월가는 USDC, 또 크립토를 활용해서 각종 돈놀이 수수료를 받아가고요. 코인도 판매하고요. 이제 은행을 만들어서 이자 수익, 나중에 디파이까지 다 가져갈 겁니다. 미국의 정부는 뭐하냐? 지금 미국의 빚이죠. 이 국채를 사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그 담보로 반드시 미국의 단기 국채를 80% 이상 가져가게 해놨죠.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막 돌아다니면요. 전 세계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미국의 빚을 사주는 격이 됩니다. 미국의 달러를 계속 사주는 격이 되죠. 달러의 패권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월가는 돈을 벌고요. 미국 정부도 패권을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쓰는 사람들은 싸고 저렴하게 결제도 하고 이체도 할 수가 있겠죠. 일석삼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이 친구 역시도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코인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돈 세탁의 온상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불과 얼마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매혹됐다. 6월 24일 기사입니다. 입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실제 행동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JP 모건은요, 이제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달러도 모자라서 유로화로 확대를 합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의 좌에서는요, 당국에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로 등록을 합니다. 코인 보관 내가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장 확실한 증거죠. 전 세계 1위, 블랙락, 피델리티,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이 친구들이 다 코인 기업들과 지금 파트너를 맺었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코인을 판매하고요. 파생 상품을 팔고요. 보관을 해주고요. 이체 각종 수수료 수입을 코인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월가의 탐욕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 CFTC의 위원장이 국회에서 하원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들이 올해 다 통과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사실 법들이 이미 다 상정이 됐는데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는 것은 규제 명확성이 생긴다는 거고요. 코인이 분류가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표준이 만들어져서 세금까지 클리어하게 된다는 얘기죠. 더 단순히 말씀드리면 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황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갔죠. 이 얘기인 즉슨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코인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금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많이 누군가 지금 사고 있죠. 자, 바이낸스에서 6,952개의 이더리움이 출금됐다. 누군가 이더리움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샀습니다. 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도 무려 12만 이더리움이 출금됐습니다. 자, 출금됐다는 것은 사서 본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무려 3천억 원에 달하네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구매 활동이 회복되면서 거래소에서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1조 8,3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지금 누가 샀습니다. 이런 건 이제 데이터니까요. 자,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여기에도 이제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 근데요, 이것은 선물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통 코인을 삽니다. 우리는 그냥 업비트에 원화를 집어넣어서 코인을 사지만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뭐 테더나 USDC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삽니다. 코인을 사고 싶은 대기 자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거래 주요 시간대에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자산 펀드 10주 만에 자금이 유입됐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장 인기가 지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블랙락, 뭐 또 피델리티 이런 현물 ETF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 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하지만 큰 반등이 나오면요. 항시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68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만기. 자, 옵션이 만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후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격이 급등하면 좋은 거죠. 떨어지면 조금 더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네요. 뭐 아서 헤이즈, 세계 최대 그 크립토 선물 옵션 거래소였죠. 자, 여기에 대표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가 중국발 가을에 암호화폐 강세장이 온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코인을 금지를 이제 해제를 시켰죠. 이것 때문에 강세장이 올 것이다. 자, 그는 홍콩이 건설한 금융 파이프를 통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 좋지 않은데요. 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오고 이 중 일부가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다. 자, 중국의 부유층, 특히 공산당은 기본 조 단위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친구들이 과거 엄청나게 국부를 해외로 유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금을 홍콩을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선물 ETF를 통해서 이 자금을 홍콩으로 다시 빨아들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보이네요. 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된다. 이제 돈을 더 찍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당연히 약세를 보이겠죠. 그렇다면 위안화가 아니라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도 가을 랠리가 촉발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요. 또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것은 중국이 보유한 서방 자산의 양을 줄일 것이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금리를 좀 인하해서 돈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위안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요,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허용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예측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자, 첫 번째,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고 있죠. 자, 부유층의 자본들 지금 과거에 해외에 엄청나게 유출이 됐지만 홍콩에 딱 묶어두려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ETF, 특히 현물 ETF를 통해서죠. 자, 미국의 국채를 지금 다 팔아치우고요. 대체 자산 통화로 크립토,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홍콩이 금융 허브로 다시 좀 발돋움을 시킨 다음에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글로벌 자금도 홍콩으로 다시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 야망이 엿보입니다. 자, 홍콩은 지금 중국과 조금 분리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의 리스크를 조금 줄여나가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홍콩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유도를 해서 중국에 있는 국민들은 ETF, 사실은 이건 증권에 불과하죠. 종이 쪼가리입니다. 홍콩 정부가 비트코인을 현물을 직접 보관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금을 실제로 미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금 ETF를 많이 사는 그런 격입니다.
이제 이유가 궁금하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요, 그 시점은 27년이다, 8년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 침공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가장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 꼴을 안 나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당연히 갑니다. 경제 파탄과 또 국제의 각종 금융 제재에 대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러시아도 다시 크립토, 비트코인을 끌어안는 경제 정책을 계속 써왔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여전히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피델리티 ETF. 소문만 무성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요, 이제 조금씩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7월 4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또 이렇게 뜹니다. 피델리티가 이르면 7월 4일 내달이죠. 그러니까 7월 4일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할 것 같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반려된 적이 있죠. 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정답을 제출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게 이제 올해나 내년 초에 승인이 되겠죠. 세계 3위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겠죠. 비트코인 ETF 역시 마찬가지로 답안지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만약에 이게 둘 다 승인이 되고 이제 포모가 기관들이 오는 거죠. 중국발 포모, 미국발 포모가 와서 크립토 큰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또 속임수가 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생의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올인하시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